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야, 내가 또 궁금한 게 생겼다. 그 후유장애 보험금 그거 받으려면 병원에서 그 후유장애 진단서를 꼭 발급받아야 되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은 어떠한 장애 진단이 이제 나 장애 있어요라고 해가지고 보험사한테 얘기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의사가 명확히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후유장애 진단서이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서는 기본적으로 보험사한테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다. 근데 눈이 실명되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이런 거는 굳이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 없어. 때는 왜냐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수치상으로 명확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게 필요하진 않아. 근데 그 왜 발급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달라고 하는데. 간혹 이제 병원에서 안 해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사 자체가 후유장애 진단을 해준다라는 거는 본인의 치료를 실패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장애 기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못 해주시는 선생님들 계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장애를 평가하는 걸 공부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장애 기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제 귀찮아서 안 해주신 분들도 뭐라고? 계세요. 귀찮아서. 말이 돼? 근데 어느 정도는 나도 좀 이해는 하는 게 그 이제 그냥 청구를 해서 그냥 그대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보험사에서 계속 의사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자꾸 막 물어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귀찮을 수도 있고, 또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과다한 후유장애 진단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서 뭐 형사적으로 문제된다는 뭐 그런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 야, 만약 그러면은 발급을 그렇게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어려운데 내가 그거를 받았어, 후유장애 진단서를 병원에서 어렵게. 그러면 보험사에 내가 제출했어. 그럼 그대로 주냐? 아니겠지? 거의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일단 보험회사가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99%는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어떻게든 뭔가 트집 잡으려고 한다라고 봐야 되잖아. 어떻게든 삭감하려고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현장조사를 시행을 하면서 보험회사는 이것저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확인하는 거는 이제 장애지급률이야. 근데 왜 장애지급률을 확인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뭐 팔 두 짝 없는 거랑 한 짝 없는 거랑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얼만큼 삶이 힘드냐의 그런 척도 아닌가? 그렇지.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험회사가 장애지급률을 확인하는 거는 가입 금액에서 이 사람의 장애지급률에 곱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뭐 1억에 10%, 20% 이런 느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30%일 때는 3천을 줘야 되고, 그치. 10%일 때는 1,000만 원만 주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청구를 했는데 30%를 청구를 들었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걸 좀 낮출 만한 여지가 있어 그러면은 15%, 20%를 얘기를 하면 1,000만 원을 줄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애지급률이 제대로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됐는가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열불나지.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그치.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컨텐츠도 찍었는데, 이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느냐 아니면은 한시적으로 남느냐의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거지. 그 5년이냐 5년 아니냐. 맞아. 그러니까 영구적이면은 이제 장애지급률 전액을 다 주는 게 맞는데, 한시 5년이면은 장애지급률의 20%만 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1만 주면 되잖아. 또한 5년 미만이면 아예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장애가 있어도 5년 미만이 못 받으면 속 터지는 거잖아. 뭐 근데 약관상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보험회사가 나쁘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지. 다만 분명히 이 사람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 같은데 보험회사가 봤을 때는 좀 있으면 회복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하려고 하면은 답답할 노릇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진짜 그걸 고치는 의사는 되게 슈바이처상 그런 분인 거고. 그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또 나와서 이제 확인하는 거는,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다쳤을 때 이제 보험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 상해나 재후유장애 보험금이 높단 말이야. 질병보다 훨씬 더 높거든. 근데 이 사람이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상해나 재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과연 과거에 아무런 질병이 없었느냐 있었느냐를 확인하려고 나와.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과거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외상이 기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 질병에 있던 기여만큼은 빼고 지급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100%가 아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은 후유장애 분류표를 보면은 모든 후유장애 분류표에서는 그런 과거 질병만큼 빼고 지급하라는 게 없어. 하나 빼고는. 그 한 개가 뭐냐? 척추. 허리. 그래서 우리 막 그건 디스크나 막 이런 척추뼈 골절되거나 이런 이제 척추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을 빼고 지급한다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이게 기여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삭감하려고 혹은 보험금 거절하려고 이렇게 현장 조사를 많이 하지. 아니 법 조항도 없는데 그거 지들이 왜 자꾸 하려고 그래? 하나밖에 없대며. 몰라. 그러니까 약관 규정에 그런 게 없는데도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또 이제 척추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퇴화되니까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빠지는 게 맞기는 하고 또한 이제 척추체와 관련해서 이제 기왕증이 문제가 되는 건 골다공증.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뼈가 부서질 확률이 더 높잖아. 그러면은 그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여도만큼 빼고 지급하겠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거죠. 어렵네. 아니 그래도 일단 후유장애 보험금 잘만 가입되면은 진짜 뭐 우리가 후유장애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치. 그게 이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뭐 잘만 가입됐다면 큰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보험회사에게 그냥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건 1차적인 이제 산을 넘은 거고 2차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이런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게 과연 맞는지 제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지 부분을 100%에 가깝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대비하셔서 보험회사에게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반드시 또 도움이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